네, 반갑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분 나빠요. 네. 자, 근데 뭐 계속 올랐으니까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많이 빠지셨어요? 어제 오른 것보다는 좀 안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아가지고 계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회복을 안 해줬어요. 보통 때는 아침에 털고 나면 오후부터 슬금슬금 올라와서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주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바로 털어버리고는 냅다 토끼는 형태였고요. 명절 전이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일까지도 이런 변동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오히려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매수가 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조선주들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대한 포인트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생각했었던 지지선이나 매수 관점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종목들은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타이밍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 모아가는 거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바이오만 지금 소폭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만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뭐 한 3%, 2%, 1%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떨어진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혼자 상승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트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515포인트. 자, 일단 지지선은 2500포인트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 명절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2500포인트 지지선을 위해서 반등 포인트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떨어져서 시작한다면 이 타이밍이 매수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 같아 보여요. 다만 다음 주에 이제 FOMC도 있고 우리 명절 연휴 더럽게 길죠. 그 다음에 31일 날은 장이 열리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31일 날 일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많이 쉽니다. 우리만 일하는 거죠. 네. 주식하는 사람들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제 연차 내고 그냥 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말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2월로 넘어가서, 네, 즉, 다음 주 일주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월달로 넘어가서 대응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상황은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낙폭 자체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서 추가 하락을 통한 내일 아침까지의 변동성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장이 좋게 끝난다라면 뭐 반등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주식을 살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면 상관없겠지만 개인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한 방에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은 이제 713포인트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나온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만 단기적 조정이 일단은 때에 맞춰가지고 잘 나오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주 초반부 상승과 그 다음에 주 후반부 약세였잖아요. 그거 그냥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세 포인트를 기회로 잡을 것인지는 내일 오후 정도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충 답이 나오실 거라 이렇게 판단되니까 매매 포인트는 이제 내일 오후 정도에 한번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6천억 선물 계약을 근데 많이 팔아치웠어요. 지금 콜옵션도 팔아치우는 모습이고 선물적 매도가 지금 외국인들은 전체를 다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절에 대비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내일까지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 빌빌거릴 가능성이 있겠죠. 요 타이밍에서 금융투자가 매도 그만하고 연기금처럼 이제 매수를 계속 해주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시면은 그냥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던지는 형태. 그냥 이 상태에서는 연기금은 주가 떨어지니까 계속 사들이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그 명절 연휴에 따른 그런 변동성 우려감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오늘 그 기업들 실적 발표 좋게 나왔잖아요. 현대차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차, 하이닉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기업들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차익 매도가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죠. 즉 팔아야 할 자리에서 그냥 팔아치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통상적인 부분입니다. 늘 나오는 부분들인데 좀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기분이 좀 나쁘다 이 얘기죠. 네, 다른 거라도 좀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 만들어내면서 야 그래도 짱짱한 거예요. 차익실현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5일선 위쪽에 꼬리 달고 올라가 버리죠. 네, 4% 넘게 빠졌었는데 그냥 바로 땡겨버립니다. 장중에는 거의 보합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다시 밀리는 형태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6% 하락했는데 21만 9,500원입니다. 나쁜 수치 아닙니다. 자, 22만원에서 500원 모자라는 거라서 호가 하나가 살짝 밀리면서 22만원 깨졌는데 22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장기적 관점, 실적 성장성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다른 종목들이 이제 밀리면서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덜 빠졌어요. 네. 자, 장 막판에는 좀 플러스로 넘어가나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대 하락 마감 진행이 됐고요. 여기는 계속 지지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는데 장중에 한번 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그 바로 또 팔아먹는 모습이라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매수 좀 집어넣어놓고 계속 올라가면 사겠는데 했지만 떨궈버리니까 에라 됐어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상승 포인트 크게 보였었는데 밑으로 좀 밀리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플러스기죠. 중공업은 많이 밀렸어요. 자, 이제 21선까지 깨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1차적인 기술적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 반등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반등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추가적으로 떨어지거나 횡보로 길게 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주들도 지금 많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네, 이 조선주들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하다. 네, 완전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단기 조정은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밀려버렸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다 하락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오늘은 뭐 매력적인 포인트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 밀렸어요. 네. 코스닥 보시면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여기까지가 이제 시정 상위인데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8조 원도 위협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뭐 특별한 게 없죠. 1% 정도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올라갔다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1% 정도. 나머지 바이오 쪽도 살짝씩 올라가긴 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뭐 등등등성 있죠. 뭐 펩트론이나 이런 거, 루닛 이런 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긴 있는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고요.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좀 됐고요. 고영은 오늘 9%대 상승 마감했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저항대가 미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 템포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고점 근처 뭐 18,000원, 19,000원이라면은 한 번 정도 매도 의견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를 고려하셔도 괜찮은 위치였고, 자, 그다음에 그냥 또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네. 애매하죠. 그러니까 단기 조정 생각하고 일단은 5일선 따라서 그냥 쭉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안 판다고 그랬죠. 아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더 진행된다라면 그 부분에서 수혜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 등락 현황은요 들어올 것 같죠? 네, 당연히 들었겠죠. 네, 오늘 올라온 게 뭐 있겠습니까? 네, 195개 상승이네요. 700개 하락. 야, 195개 상승에 700개 하락. 200개도 안 되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83개 상승이고요. 1251개 하락입니다. 그러면 1951개가 오늘 하락했다. 와우. 오늘 올라간 종목은 네, 600개가 안 되네요. 하하. 600개가 안 되죠. 200개가 안 되니까 600개가 안 됩니다. 와, 좀 너무하네. 그죠? 뭐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뭐 다운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명절 전이라 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명절 전에는 그렇구나 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평화홀딩스, 벨로프, 평화산업, 평화피스 네, 이쪽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원풍물산, 사조 시푸드 네, 대형 포장까지 상승세. 야, 이거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사조 오양, 사조 쪽하고 평화 쪽하고 오늘 네, 짝짝꿍 했나 보죠. 우원개발 뭐 등등등 오늘 상승한 종목도 제법 있긴 있습니다. 근데 ETF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이 3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ETF 빼고 나면은
뭐, 한 23개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지는 않죠? 네. 상승 포인트는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요. 1.45. 아이고, 조금 올랐네요. 네, 아침에 1.3이었죠? 네, 1.45. 아이고, 큰일 했네. 근데 하락률 봐야 되죠? 하락률 얼마 나오는지. 미트박스. 고기 상자는 오늘 밀렸어요. 이렇게 밀리는 거는 상장 첫날에 이렇게 밀리면 무조건 팔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탑코미디어, 오킨스전자, 현대마린솔루션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9%까지 떨어진 게 19개. ETF 제외하면은 한 13개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적은 수치는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걱정할 만한 수치도 아니지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네. 조선주 쪽 움직임들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신규 종목들, 뭐, 조금씩 빠지는 형태도 좀 있는데, 그 외에도, 조금 올라간 애들을 다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익 매도.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 애들 그냥 다 털어먹는 모습들이라서 아주 지나갔네요. 네.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고요. 자, 하락 포인트는 3.9, 4%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4% 올라갔어도 시장 자체가 지금 4%가 밀려버리니까 2.5%가 오늘 계좌가 밀릴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저는 아까 전에 보니까 0.5 정도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상승분보다는 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올라온 게 만약에 100만원이다. 그러면 오늘은 한 5, 60만원 까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네, 어제 대비해서는 한 40만원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익이 좀 진행 중에 있긴 한데 굉장히 더딘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시장 상황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뭐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버티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돈을 조금, 네, 이제, 지켜주는, 시장이 빠질 때 항상 지켜줘야 돼요. 계좌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 연결될 때 또 많이 먹고, 그렇게 해야 되죠. 많이 벌고 조금 떨어지게 되면 항상 플러스가 더 누적이 되기 때문에 수익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급 동향 마지막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은 현대차,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삼성전자, 고영,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네, 조선주 쪽 매도하고 레버리지 이런 쪽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조선주 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털어먹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은 대부분 여기 레버리지와 조선주 쪽에 매도가 많이 쏠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연기금이 사줬겠죠? 네, 연기금이 방어용으로 샀을 거라. 연기금은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로 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S일렉트릭, 네이버 이런 쪽으로 매수가 있는데 매수 규모가 작죠? 네. 매도는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1,300억, 삼성전자 1,000억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닉스에 대한 차익 매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냥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거, 조선주 뭐 이런 쪽, 원전 뭐 그냥 골고루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싶은 거, 또 올라가겠다 싶은 거, 또는 뭐 호재 나왔다 싶은 거 이런 쪽으로 매도를 좀 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 명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죠? 명절은 우리 건데 왜 지들이 난리야?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장이 휴장을 하니까,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 정도를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내일까지 열리긴 하지만, 내일과, 다음 주 금요일, 네, 31일은 거의 죽은 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으니까, 또는 이제 변동이 나타나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상승 쪽이다. 그러면은 상승을 세게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이 기울 것인지, 꼼꼼히 좀 살펴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9시에 또 해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무방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느긋하게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